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목표 중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걸까요? 2019년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 연구진은 낙천적인 사람이 평균적으로 11에서 15%더 오래 살고 85세 이상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실천이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코웃음이 납니다. 살다 보면 그게 잘 되냐? 고 말이죠. 오늘은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살아란 말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식을 하세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부분만 잘 실천해도 긍정적인 삶은 따놓은 당상이라는데요. 7가지 전부가 힘들다면 이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자신에게 맞는 걸 찾아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1. 성호르몬 감소가 만병의 근원이다. 나이를 먹으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중성화된다는 말이다. 성호르몬 감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로 인한 갱년기 장애는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난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남성에게도 갱년기 장애가 찾아온다. 요즘에는 이를 LOH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갱년기 장애가 오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온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피로감, 권태감, 우라증, 다한증, 두근거림, 잔뇨감, 어깨 통증, 관절통 등 이것이 다 성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특히 갱년기에는 남녀 할 것 없이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보통 여러 가지 갱년기 질환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성호르몬이 감소하면 호르몬 보충요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도 적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해서인지 남녀 모두 이를 선호하지 않는다. 나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남녀 모두 보충요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만약 갱년기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자. 2. 귀가 멀어지면 보청기를 꼭 하자. 흔히 나이를 먹으면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청력 감퇴는 그리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청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일이 줄어든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을 수 없으니 아무래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기가 꺼려진다. 이러면 사회 활동량이 줄어들고 우울감을 자주 느끼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 쉬워서 인지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 또 귀가 멀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뇌 에너지의 대부분을 청각 처리에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인지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점점 쇠퇴해 간다. 따라서 귀가 잘 안 들린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난청의 진행을 늦추는 동시에 주저하지 말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 귀 건강을 유지해서 다른 사람과 계속 대화할 수 있다면 인지장애가 발병할 위험도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보청기가 크고 갑자기 소리가 울리기도 해서 여러모로 불편했지만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한 덕에 성능이 좋아진 데다 크기도 작아져서 편리해졌다. 가격은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예전보다 저렴해졌지만 그래도 부담스럽다면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여 서비스가 있으니 시험 삼아 이용해 보길 추천한다. 3. 콜레스테롤 걱정은 그만하자. 고령자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 열의 9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된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여기서 확실하게 언급하건대 콜레스테롤이 몸에 해롭다는 말은 가짜 뉴스, 즉 잘못된 정보이다. 오히려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려면 콜레스테롤은 필요하다. 애초에 콜레스테롤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일종이다.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재료로서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성분이다. 그뿐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또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구성하는 재료이다. 요즘 성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콜레스테롤을 줄여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퍼지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줄어든 탓에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암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자료도 있다. 이는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재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동맥경화를 일으킬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낮아도 혈관이 약해져서 뇌졸중을 앓을 확률이 커진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축에 속하는 이유 중 하나도 고기를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많이 증가한 덕이라고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면서 혈관이 탄력 있고 튼튼해졌기 때문에 출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한 것이다. 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 음식과 관련해서 씹기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싶다.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면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그에 따라 비타민이 부족해져서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 환자는 채소 섭취량이 적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치아 건강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서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깨물근을 많이 움직여야 하므로 껌이나 오징어를 자주 씹자. 심심할 때 간식거리를 씹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새끼 식사를 할 때에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뇌의 노화를 막는다. 5.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라.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진다. 보통은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에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만나온 여러 환자를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 나이든 여성이라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할 뿐 아니라 필러나 보톡스를 맞아서 피부를 젊게 유지해야 한다. 최근에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져서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30에서 40만 원 선이면 이용할 수 있다. 피부 관리를 받으면 확실히 눈에 띄게 주름이 펴지고 예뻐진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6. 일을 놓지 말자. 유럽과 미국에서는 행복한 은퇴 생활이라는 말을 즐겨 쓰면서 일찍 은퇴한 뒤
노후에는 여행과 취미 생활을 맘껏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분위기일 뿐 실상은 좀 다르다. 취미와 여행에 빠져 지내는 시간은 기껏해야 2에서 3년 정도이고 이후에는 이런 삶에 조금씩 실증 내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한다. 75세든 80세든 일할 수 있다면 계속 일하는 편이 좋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실로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노동은 인간을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주고 인생의 충실감을 느끼게 해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해준다는 점이 밝혀졌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현역 시절 때처럼 매일 꼭 8시간 정도 근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시간에 맞춰 파트타이머로 일해도 좋고 또 집안일이나 봉사활동처럼 다양한 형태의 노동도 포함된다. 일하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또 다른 예로는 영국의 한 경제지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행복도에 관한 조사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실업과 같은 삶의 큰 사건으로 사람의 행복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했는데 인간의 행복도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업이었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보다 일자리를 잃은 일이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비슷한 조사에서도 모두 늙어서도 계속 일해야 오래 살 수 있고 행복도도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양에서는 매일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속담이 있는데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다. 7.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 노후에 주어진 터무니없이 긴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하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공부하기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뇌는 공부와 일 외에는 쉽게 질려버리기 때문이다. 고령자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의무 과목이 있다.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기 전에 노후의 삶을 안정시키고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수업이 있다고 보면 된다. 나는 이를 60부터 시작하는 의무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첫째는 건강의학 혹은 예방의학이다. 건강에 좋은 식사와 생활습관, 영양제 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몸과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야말로 노후를 유의미하게 사는 첫걸음이다.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강의를 들어도 좋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무료 강연에도 내용이 알찬 강좌가 많다. 둘째는 노후의 경제학으로 연금이나 노인장기 요양보험, 상속, 투자 등 돈에 관한 분야이다. 나이 들어 경제적인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노후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도 놓치지 말고 챙겨보자. 요즘은 유튜브에도 관련 정보를 잘 알려주고 있으니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챙겨서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노후의 건강과 경제에 대한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자유선택 과목이다. 좋아하는 일이나 흥미로운 분야, 현역 시절 쌓아두었던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해서 주제를 좁혀가며 계속 공부해 나가자. 지금까지 30년 동안 노인정신의학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얻어낸 삶의 지혜를 엮은 책 70세의 정답 중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식사, 수면, 목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빼고 나면 하루 24시간에서 대략 10시간 정도가 남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3,650시간이죠. 요즘에는 80세까지 건강한 사람이 많으므로 60세부터 20년 동안 계산하면 약 73,000시간이라는 자유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노후에도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령자의 대부분이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절제를 생활화하는 사람, 정년이 곧 은퇴라고 여기며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람.
간단히 해소할 수도 있는 스트레스를 껴안은 채 어두운 인생을 사는 사람, 모두 아까운 노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노후에 주어진 7만 3천 시간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즐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사고방식을 가져야죠. 우리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30년을 살아갈 것인가? 한순간에 노화되어 힘겨운 30년을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당장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구독자 여러분의 멋진 성장을 응원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